여러분, 혹시 요즘 손끝이 자주 저리거나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손목이 좀 안 좋아졌나 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건강아 돌아와. 저는 2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상민 박사입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뇌경색 환자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경색이 오기 전 우리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손끝이었습니다. 뇌경색하면 보통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말을 제대로 못하는 증상을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예요. 그 전에 훨씬 일찍, 훨씬 먼저 우리 손끝이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손끝일까요? 손끝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수많은 미세 혈관들이 촘촘히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죠. 마치 정전이 일어날 때 가장 끝에 있는 전등이 먼저 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신호를 대부분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컵을 들다가 손에 힘이 풀려 떨어뜨렸을 때, 단추를 끼우려는데 손끝이 말을 안 들을 때, 글씨를 쓰는데 평소와 달리 삐뚤삐뚤해질 때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그렇게 하루 이틀 넘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후회하죠. 그때가 신호였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단 4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손이 좀 이상했는데 설마 했어요.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죠. 바로 이겁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손끝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경고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의 어머니께서 72세셨는데요. 평소 건강하시다는 말을 자주 듣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저리고 젓가락질이 잘 안 되셨대요. 본인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죠. 가족들도 연세가 있으시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처음엔 오른손만 살짝 저린 정도였대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손목을 돌리거나 주무르는 정도로 넘어가셨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컵을 잡았다가 놓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국그릇을 들다가 미끄러뜨려서 깨지기도 하셨고요. 그래도 여전히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가족들도 어머니가 워낙 건강하셨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대요. 그냥 나이 드시면 손에 힘이 빠지는 거 아니겠냐, 우리 엄마는 괜찮을 거야 하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고 결국 뇌경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지키셨지만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남으셨어요. 그 뒤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혼자서 옷을 입거나 식사를 하는 게 어려우시고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드세요. 단 일주일만 일찍 확인했더라면, 손끝이 저린다는 그 작은 신호만 제대로 알아차렸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단순히 손끝이 저리다, 힘이 빠진다, 글씨가 떨린다는 작은 변화를 가볍게 넘기면 평생 불편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제 지인 어머니처럼 손끝 저림을 가볍게 넘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손끝 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손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손끝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두시면 조기에 위험을 발견하고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한쪽 손만 저리는 증상입니다. 양손이 아니라 오른손만 또는 왼손만 지속적으로 저린다면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좌뇌나 우뇌 한쪽에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편 손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측 손 저림은 뇌혈관 협착 초기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증상의 특징은 밤에 잘 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워 있으면 혈액순환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저린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손끝뿐 아니라 팔 전체로 저림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뇌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0세 김영호님은 오른손만 계속 저리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목 디스크인 줄 알고 계셨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만약 며칠 이상 한쪽 손만 저린 증상이 이어진다면 즉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목 디스크와 혼동하지 마시고 좌우 대칭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한쪽 손만 저린 경험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현상입니다. 손아귀 힘이 약해지면서 컵이나 젓가락, 리모컨 같은 걸 자꾸 놓치게 되는데요. 이것도 뇌에서 손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뇌경색을 겪은 분들 중 30%가 초기에 손 힘이 빠지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이 아니라 가벼운 물건도 자꾸 떨어뜨린다면 더 주의하셔야 해요. 물병 뚜껑을 돌리기 어렵거나 문손잡이를 잡았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같은 신호입니다. 뇌에서 손의 근육에 제대로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74세 이순자님은 밥그릇을 자꾸 놓치는 일이 잦아져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뇌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있는 상태였대요.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최근 들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신다면 반드시 메모해 두시고 관찰하세요.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마시고 반복되는지 어느 손에서 주로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신 적 있나요? 세 번째는 글씨가 삐뚤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 또박또박 잘 쓰던 글씨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떨린다면 이것도 뇌에서 손으로 가는 명령 전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본 국립의료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뇌경색 초기 단계에 있던 환자들 중 상당수가 필체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손끝의 미세한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글씨를 쓸 때 펜을 잡는 힘이 예전 같지 않거나 선을 곱게 긋지 못하고 자꾸 구불구불하게 그려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명을 할 때 평소와 다르게 보인다면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68세 박준호님은 어느 날 메모를 하다가 자기 글씨가 너무 삐뚤어진 걸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뇌혈관 협착이었고 바로 치료에 들어가셨습니다. 최근 글씨체가 변했다면 가족에게 보여드리고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단순한 손떨림과는 구분해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글씨는 예전과 같으신가요? 네 번째는 단추 끼우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단추나 지퍼 같은 섬세한 동작이 힘들어지는 건 손끝의 미세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뇌경색 환자들을 조사해보니 40% 이상이 이런 미세 운동 장애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끼우는 시간이 예전보다 오래 걸리거나 실수가 잦아진다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열쇠를 자물쇠에 꽂는 것도 어려워지고 동전을 짚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동작들이 모두 뇌에서 손끝으로 가는 정밀한 신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뇌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76세 최미정님은 아침에 옷을 입다가 단추를 끼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바로 검사를 받으셨고 조기 발견에 성공하셨습니다. 단순히 시력 문제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력과는 별개로 손끝의 움직임 자체가 둔해지는 거니까 확실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단축 기우는 시간이 길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로 온도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걸 차갑게 느끼거나 차가운 걸 뜨겁게 느끼는 등 감각이 뒤바뀌는 현상이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감각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뇌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 중 25%가 이런 감각 이상을 경험한다고 밝혔어요. 71세 김은자님은 밥그릇을 잡았는데 차갑게 느껴져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알고 보니 뇌혈관 협착이 있었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감각 차이가 있다면 꼭 기록해 두시고 검진을 받으세요. 단순 피부 질환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컵을 잡을 때 실제 온도와 다르게 느낀 적 있나요? 여섯 번째는 촉감이 둔해지는 증상입니다. 손끝이 무뎌져서 천 조각의 재질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동전의 거친 표면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뇌에서 전달되는 감각 신호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국내 뇌신경학회 조사에서 촉감 둔화는 뇌경색 초기에 나타나는 주요 증상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손끝에 뭔가 막이 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장갑을 낀 것처럼 둔한 감각이 든다면 이것도 신호입니다. 또 종이를 만졌을 때 얇은지 두꺼운지 잘 구별이 안 된다면 촉감 둔화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69세 장명수님은 동전을 만져도 거칠기를 전혀 못 느끼는 걸 발견하고 검사를 받으셨어요. 역시 뇌혈관 협착이 있었고 조기 치료를 하셨죠. 집에서 동전이나 천을 만져보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손끝 피부 문제와는 구별이 필요하니까 증상이 지속되면 꼭 확인하세요. 요즘 손끝 감각이 무뎌지셨나요? 일곱 번째로 이유 없는 손 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긴장하거나 무거운 걸 든 것도 아닌데 손이 떨린다면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신경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뇌혈관 질환이 손 떨림 원인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파킨슨병 같은 다른 질환과 증상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뇌경색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73세 윤영호님은 차를 마시다가 컵을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져서 검사를 받으셨고 초기 뇌경색을 발견하셨습니다. 손 떨림이 잦다면 메모해두고 전문가 진단을 받으세요. 파킨슨병이나 다른 질환과 혼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요즘 이유 없이 손이 떨리신 적 있나요? 이처럼 7가지 신호가 바로 뇌경색을 알리는 빨간불입니다. 손끝의 작은 변화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인 예방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에 나타나는 신호만 잘 알아차려도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지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핵심적인 습관들입니다. 우선 손 신호 외에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뇌경색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 세 가지 만성 질환은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어내는 주범이에요. 만약 이미 이런 질환을 진단받으셨다면 약 복용을 절대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을 먹다가 중단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뇌경색 위험이 높아지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서 관리하세요. 이 수치들이 조금씩 오르는 걸 미리 잡아내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혈압계를 구비해두고 아침 저녁으로 재보시는 게 좋아요. 수첩에 기록해두면 나중에 검진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건강 수치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시나요? 다음으로 흡연은 정말 위험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전이 만들어지기 쉬워져요.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순간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뇌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흡연 후에 커피나 술을 함께 마시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혈액이 더욱 끈적끈적해지면서 뇌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금연을 가장 먼저 실천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시거나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노력하시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혹시 가족 중 아직도 흡연 중인 분 계신가요?
꾸준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도 돕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올라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걷는 거예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5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몇 달 안에 확실히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어떤 운동하고 계신가요? 수분 섭취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드셔야 해요. 갈증을 느낀다는 건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나눠서 드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물 대신 커피나 녹차로 수분을 보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물로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침대 옆에 물병을 두시면 밤에도 수시로 드실 수 있어요. 오늘 물은 몇 잔이나 드셨나요? 식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시고 기름진 음식도 자제하세요.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만듭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생선 같은 오메가세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요리할 때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을 활용하시고 국물 음식을 드실 때는 국물을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증상 발생 시 즉각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의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진센터에 가셔야 해요.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 질환입니다.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어버려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1시간만 늦어져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행동에 옮기셔야 해요. 응급 연락처를 휴대폰에 미리 등록해 두셨나요? 가족들에게도 이런 증상들을 미리 알려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실천법을 꼭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신호가 어떻게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넘기는 손저림, 물건 놓침, 글씨 변화, 단추 결림, 온도 감각 이상, 촉감 둔화, 손 떨림 같은 증상들이 사실은 뇌의 경고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상식으로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고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스스로도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고 일상생활조차 혼자 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엔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끝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한 검진을 받으면 뇌경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꾸준히 관리하고 금연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만 들여도 뇌경색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바로 손끝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글씨를 한 줄 써보세요. 단추를 채워보세요. 물건을 쥐었다 놨다 해보세요. 동전의 거친 표면을 만져보세요. 평소와 다른 점이 느껴진다면 바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상민 박사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손끝의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재활생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미 뇌경색을 겪으신 분이나 가족 중에 재활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예방만큼이나 재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신호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나 가족분 중에 손끝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으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감사합니다.